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와 영어를 사랑하는 브라이언입니다. 네, 아까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What makes a good leader라는 내용으로 토론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research가 필요하죠. So, the first step is do the research for this debate. 자, 그래서 What makes a good leader? 뭐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리서치 프로세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 what are qualities that good leaders should possess? 여기서 possess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제 가지고 있다, 갖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훌륭한 리더들이 가져야 되는 자질들은 무엇인가? 여기서 quality라는 단어가 자질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게 이 그 definition이에요. definition은 정의라고 하죠. 과연 리더는 누가 맞는 걸까? 우리 집으로 보면은 엄마일까? 아빠일까? 누가 리더일까? 아니면 내 친구 중에 리더는 누구일까? 나는 리더 자격이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리더의 자질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What are the qualities that good leaders should possess가 되겠고요. 그래서 리더의 그냥 사전적 정의는 the person who directs or controls a group, organization, country, etc. 이런 정도가 되겠어요. 근데 너무 이건 단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한번 포괄적이면서도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here is a look at some of the greatest leaders of all time and what made them great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www.ucg.org에서 찾은 자료인데요. 네, 그림만 봐도 누군지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죠. 마하트마 간디, 조지 워싱턴, 에이브럼 링컨, 에돌프 히틀러, 무하마드, 마오쩌둥, 넬슨 만델라, 줄리어스 시저. 이 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에이브럼 링컨의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depending on the people's perspective or subjective criteria, the definition of the good leader might be different.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주관적인 생각이나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훌륭한 리더에 대한 정의는 달라질 것입니다만 보편적으로 universally speaking 봤을 때 우리가 아마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Because I'm Korean, I'd like to start with Korean story, especially Korean history. 여러분, 이 그림 보고 느껴지는 사람 있나요? 네. Who is your favorite? 제가 이제 질문을 일부러 달아봤어요. Father or mother? 그러면 대부분 엄마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속상하게. 네. 근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여기는 이제 명입니다. 명. 네. 지금 의리를 생각하면 명나라지만 후금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니 하면서 지금 이 왕은 조선의 광해군입니다. 네. 그래, 실리적인 중립 외교를 선택하자. 자, 원어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원어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로 한번 해볼게요. This king is called 광해군. 광해군. Maybe in history there are many kings in Korean history. So during Joseon dynasty there was a king called 광해군. So he tries to adopt a neutral diplomacy. Neutral diplomacy. 자,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쓰면 되겠네요. Neutral. neutral이라는 단어는 딱 중간이죠. neutral. 그 다음에 외교라는 단어가 있어요. diplomacy. 네. So 광해군 tries to adopt neutral diplomacy. So he didn't have a favor for Myeong. Also, he didn't have a favor for Hugum. So he is in the middle ground. What's next? 자, 제가 평소에 잘 이렇게 강의를 듣는 두 분의 멋진 선생님이 계십니다. 첫 번째 선생님은 설민석 선생님이시고요.
두 번째 선생님은 이다지 선생님입니다. 물론 두 분 다 좋아합니다. 근데 설민서 선생님과 이다지 선생님께 기회가 된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 선생님 두 분은 어떤 리더가 더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이 두 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훌륭한 리더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리더가 더 훌륭한 리더일까? 물론 인조의 조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네거티브 이밸루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역사 전문가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설민서 선생님의 그 구수한 입담 있잖아요. 광해군은 말이죠. 하면서 그 맛있는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다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다지입니다. 네, 두 분 다 좀 다음에 코멘트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자, 제가 그러면 여기에 준비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17세기 초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날로 복잡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국에서는 명나라에 도전하는 후금의 영향이 커지고 있었다. 외란을 경험한 광해군은 시시각각 변하는 천하의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을 튼튼히 하고 주변국의 동태를 파악하는 데 힘썼다. 무엇보다 빛을 발한 것은 현실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임한 외교 전략이었다. 네, 이건 영어로 치면 이때 강조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영어로 바꿔보자고요. 우선 광해군은 서북쪽에서 후금이 위협적으로 존재하는 한 동남쪽의 일본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는 신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1609년 일본과 국교를 재개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노우 재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1616년 마침내 후금이 공식적으로 건국되자 명나라는 이를 친다는 명목으로 조선에 파병을 요청했다. 이제 평상시에 은혜를 입었던 나라가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광해군은 명나라의 요청에 바로 화답하지 않고 정세를 살피다가 1618년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1만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이때 광해군은 지휘관인 강홍립 장군에게 너무 열심히 싸우지 말고 적절한 시점에 surrender, give up, 항복하라고 지시하였다. 국제 권력 판도가 거대한 변화를 맞은 전환기에 광해군은 이런 거 영어로 나중에 바꿔야 되겠죠? 명분에 집착하기보다는 국익을 앞세우는 실리 외교를 펼쳤던 것이다. 펼쳤던인데 국어 잘못됐네요. 네, 그래서 실리 외교, practical diplomacy, 혹은 아까 앞에서 봤던 neutral diplomacy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은 폐위되었다. 와, 인조 반정이 일어났죠. 새로 권력을 쥔 인조와 서인 세력의 눈에 비친 광해군의 외교는 다음과 같다.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중국을 섬겨온 지 200여 년이 지났으니 의리에 있어서는 군신의 사이지만 은혜에 있어서는 부자의 사이와 같고 임진년에 나라를 다시 일으켜주는 애는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선왕께서 40년간 보위에 계시면서 지성으로 중국을 섬기시며 평생에 한 번도 서쪽으로 등을 돌리고 앉으신 적이 없었다. 서인이라는 말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데 광해는 은덕을 저버리고 천자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배반하는 마음을 품고 오랑캐와 화친하였다. 이리하여 기민년에 중국이 오랑캐를 정벌할 때 장수에게 사태를 관망하여 향배를 결정하라고 은밀히 지시하여, 이게 바로 아까 강홍립 장군한테 싸우는 척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군사 모두를 오랑캐 surrender, give up, give into, 혹은 뭐죠? 또 단어 있었는데 생각이 yield. 나중에 다 써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추악한 명성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되었다. 네, 나레이션이 역시 전문가와는 다릅니다. 설민석 선생님처럼 안 됩니다. 나레이션. 자, 그 다음 인조의 무감각한 숭명외교는, 숭명외교라고 하는 것은 명을 받든다라는 뜻이에요. 숭배한다. 결국 외침을 불러왔다. 집권 5년 만인 1627년
후금의 침략을 받아 정묘호란이 일어났고 1636년에는 후금에서 국호를 바꾼 청나라의 침략을 받아 병자호란이 터졌다. 두 차례의 전란으로 백성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초를 겪었다. 1637년에는 인조 자신이 삼전도, 지금은 서울의 송파에 있는 곳이에요. 삼전도에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비굴한 그런 절을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적은 이유는요. 이 내용은요. 단순히 한국 사람들과 토론할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What makes a Korea What makes a good leader라고 해서 훌륭한 리더는 무엇이 훌륭한 리더를 만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philosophy of leadership이라고 해서 리더십 토론을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여러분들과 한번 논의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들을 보면 이제 마하트마 간디도 있습니다. 인도의 그 위대한 지도자. 과연 is he a good leader?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건데 제가 천천히 넘겨드릴 테니까 영상을 끄셨다가 읽어보세요.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한 독해가 필요하시면 제가 독해를 해드릴 테니까요. 자, 이렇게 마하트마 간디, 그 다음에 잠깐만요. 네, 마하트마 간디 혹은 조지 워싱턴. 네, 유명한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죠. 네. 그 다음에 에이브럼 링컨, 16대 대통령이었고요. 노예 제도를 해방했습니다. 에이돌프 히틀러, 물론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독일 국민들에게 그 당시 어떤 지도자였는가가 되게 관점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하마드, 이슬람을 전파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 중국 혁명, 역시나 중국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미국에 조지 워싱턴이 있었다면 중국에는 마오쩌둥이 있을 텐데 결국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주선거에 의해서 건국된, 그러니까 이제 당선된. 네, 그래서 아파타이드라고 해서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래된 사람입니다. 줄리어스 시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지도자, 군사라는 단어가 지금 붙어 있는데요. 이분도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현대로 오면 피델 카스트로, 쿠바의 이제 쿠바 혁명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윌슨 처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많은 지도자들의 그런 내용들도 분석을 해보면서 들어가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앞에서 준비했던 거는 이제 물론 김정은도 있습니다. 김정은도 있는데 웃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봤을 때 약간의 그 우리 르네상스 시대로 돌아가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라고 하는 단어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위기 때는 in times of crisis,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모션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in times of crisis, this house prefers a benevolent dictatorship over a functional democracy. 여기에 대해서 what do you think of this?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댓글창에 달아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에게 글을 보내주셔서 일단은 리서치 준비하는 단계로 가겠습니다. 네, 부모님께서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녀분들과 꼭 토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민주주의보다는 benevolent라는 단어는 뭔가 관대하고 베풀 줄 아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적인 게 아니라 약간 독재자를 더 선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과 그 다음에 인조에 대한 얘기를 나눈 건 이 내용을 외국인들에게 제가 소개를 하기 위해서고요. 아까 그 내용을 다 영어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functional democracy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사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근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benevolent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폭군은 아니지만
티러니는 아니지만 독재 정치를 펼치는 이 독재를 더 선호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거고요. 그리고 교수님도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십니까? It's your choice. 자, 그러면 다음 토론 시간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